안녕하세요. 진아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수다 떠는 것보다 한 5배는 훨씬 재밌는 북클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북클럽이라고 하면 요즘 워낙 많이 쓰여서 어떤 것인지 정확히 그 정의를 모르실 수도 있어서 먼저 북클럽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독서라고 하면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북클럽은 똑같은 책을 어떠한 기간을 두고 같이 서로 읽는 거예요. 각자의 생활에서 읽다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이것이 뭐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죠. 요즘은 줌이 워낙 잘 돼서.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말 대면에서 지인이겠죠.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냥 수다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이 북클럽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는 사실 하와이에 있는 에어비앤비예요. 하와이 와이키키에 있는 에어비앤비인데 제가 친구들 5명, 총 6명이서 40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왔어요. 친구들과 25년 이상을 알았는데 당연히 북클럽 같은 거는 안 했었죠. 근데 제가 북클럽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면서 저도 이게 벌써 4년 차로 북클럽을 계속 해오고 있고 정말 전문 북클럽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는 그냥 방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앉아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럼 북클럽 만드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은 누가 북클럽을 리딩할 것인가예요. 엄연히 이것도 클럽이잖아요. 1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리딩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기로 했지만 어떤 경우는 나는 북클럽 정말 참여해보고 싶은데 내가 북클럽을 리딩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분을 선정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뭐 도와주면서 서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북클럽을 리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누구를 북클럽에 소속시킬 것인가, 누구와 책을 함께 읽을 것인가죠.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누가 모이느냐에 따라 그 구성 인원에 따른 그 맞는 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랜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이 친구들과 하와이에 놀러 왔고, 또한 저희가 이제 마흔이 다 되어가고 또 여성이고 아이도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알로와 나의 엄마들이라는 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멤버의 뭐 생애 주기라든지 아니면 관심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룹은 뭐 테니스를 좋아해서 모인 그룹이다 하면은 또 테니스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의 뭐 슈퍼스타의 자서전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 그 어떤 그룹을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원수예요. 저는 최소 3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돼도 되지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2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말을 얘기 많이 하면 이 상대도 나도 그만큼 상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성의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크고 해서 저는 3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 7명까지도 가능하고요. 저는 요번에 이 하와이에서 여행에서 하는 북클럽은 6명인데 저는 북클럽을 경험이 많고 또 온라인이지만 뭐 10명 이상의 북클럽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조율이 가능한데 좀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작은 규모에서 3명, 4명 정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한 7명이 조금 넘으면 조금 질문의 개수를 줄여서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제 북클럽을 할 것인가예요. 처음 북클럽을 할 때부터 언제 모일 거라는 말을 이 책의 선정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들 너무너무 바쁜 일상을 갖고 있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미리 알려서 이때는 시간을 비워두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미리 정해서 공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적어도 3주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책을 얼마나 좋아하고 잘 읽느냐에 따라 또 그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분야에 정말 책을 읽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큰 경우는 정말 일주일에 노티스만 줘도 충분히 북클럽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저의 경우는 여기 친구들이 책을 잘 안 읽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달 반이라는, 무려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먼저 알려주고 이때 여행날 이날 할 것이니 책을 사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적어도 3주 정도, 한 달 전 이렇게 해서 미리 이 북클럽 멤버들이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걸로 또 너무 북클럽의 허들을 높여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제 이 4년간의 경험상 북클럽을 그냥 당장 그냥 만나서 그냥 소감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주제에 맞게 짜임새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데로 좀 너무 이야기가 새서 로스되는 시간 없이 정말 알맹이가 꽉 찬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몰입하는 시간을 모든 인원이 갖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몰입이라는 게 진짜 이 사람의 삶에 중요하고 제가 그런 영상도 찍어서 여기 위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수다 떨다 보면 잠시 딴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조금 지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에 계속 몰입한다는 건 정말 그게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북클럽도 이 구성원들이 정말 몰입해서 이 북클럽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느껴질 정도로 그것을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경험상 정말 좋은 베스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뭐 북클럽을 하는 그 참여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질문을 미리 만들면 그 질문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뭐 그 책 어땠어요? 어느 부분이 좋았어요? 뭐 어떤 주제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책을 안 읽고 오는 분들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모두가 책을 다 읽고 와서 토론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정말 너무 바쁘니까 책을 못 읽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책의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몰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면 결국 이 분위기도 흐려지고 또 이 몰입을 못한 분들은 그만큼 또 경험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되는 거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북클럽 리더든지 북클럽을 함께 만들기로 하신 분들끼리는 서로 어떠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미리 약간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질문을 만들 때 약간은 그 부분의 내용을 몰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파트를 넣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서 주인공이 막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좌절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어땠어요? 라고 하면은 이 주인공의 그 스토리나 여러 가지들을 모르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도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를 못 가게 돼서 이런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그때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질문까지 같이 섞으면 그 책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질문 내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게 되고, 또 이분을 조금 대답을 뒤에쯤에 하시면 앞에 이야기하신 분들한테 감을 얻어서 그러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뒤에 따닌 내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북클럽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끼리도 북클럽을 해서 좀 속 깊은 이야기, 좀 알맹이 있는 뜻깊은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대뜸 만나는 친구한테 너는 언제 좌절해봤어? 학교에서 힘들었던 적 있어? 물어보면은 뭐지? 왜 이렇게 또 진지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지? 약간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 정말 좋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들과 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알았지만 더 알고 싶다. 왜냐면 내가 이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평생 친구하고 싶은데 더 알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거를 질문을 하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약간의 간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드는 거는 솔직히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제가 이 북클럽의 질문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질문을 만드시면 적어도 북클럽을 하러 만나는 날 전날에는 공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전에 공지를, 이번에 하와이 북클럽을 하기 위해 공지를 했는데 하루 전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또 너무 미리 주면은 책을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보면서 또 읽는 내용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책을 읽을 시간을 준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주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런 대화로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참석해 달라,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미리 뽑아두는 게 좋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 하기에 어려우면 함께 참여자들이 하나씩 질문을 미리 골라봐도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씩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합해서 하나의 질문 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클럽 리더는 계속해서 책을 잘 읽고 있는지, 북클럽이 끝날 때까지, 북클럽 날이 오는 날까지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지, 잘 읽고 있는지 조금 안부같이 묻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수다 떠는 거는 그냥 어느 날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잘 읽고 있는지, 그냥 그런 관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경우 이제 먼저 북클럽 하는 분들끼리 카카오톡방 같은 거 만들면은 서로 뭐 나 이 책 샀어 하면서 사진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준비하지 않은 멤버가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해서 서로 준비하고, 또 뭐든지 그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같이 해서 좀 약간 그 유대감과 그 함께라는 것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 놔야지 북클럽을 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편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북클럽이라는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참여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북클럽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던 그 책을 안 읽고 온 사람한테도 배려를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떤 것도 맞고 틀리고가 없는 게 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의견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린 것도 없고 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들이 이 참여자들한테 더 몰입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북클럽을 만들기 위한 그 스텝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북클럽, 그냥 수다 대신 북클럽을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책을 더 많이 읽으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